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김인성 기자, 우리가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저도어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평화의 그 바다를 이제 저도어장 위쪽에 이제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갈 게 아니라 우리끼리 말이죠. 저도어장을 좀 더 확대하거나 네. 열어주는 기간을 좀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열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은 점진적으로라도 지금 있는 범위를 좀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 고성에 있는 배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원이 하루에 가서 허탕치는 날도 이렇게 정도로 된 게 지금 어장에 비해서 네. 어장 안에 있는 물고기에 비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보호할 때가 아닌가. 네. 제가 저도어장 취재를 다녀왔는데 마침 태풍과 장마가 다 지나가고 네. 바다 날씨가 좋은 파도가 잔잔한 날에 택해서 저희가 취재를 갔는데 마침 계속 못 나가던 배들이 또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들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올라갔는데 예전에 제가 저도어장 취재를 갔을 때 문어 넣으면 잡아 올리고 들어 올려주시고 어민들이 기분이 좋으면요 취재진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연출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죠. 야 이거는 문어를 잡는 배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취재를 하고 오는데 출어했던 배들의 절반 넘게가 한 마리도 정말 문어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내려오는 그런 배들이 절반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에만 과연 이렇게 안 좋냐 아니면 그날만 그랬느냐. 물론 그날 태풍 장마가 지나간 직후였기 때문에 바다 상태가 좀 좋지는 않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계속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5, 6년 전에 저도어장을 2.2제곱킬로미터에서 13.7제곱킬로미터로 6배 넘게 외해 쪽으로 확장을 했죠. 그래서 기존에 초도어촌계랑 대진어촌계의 어민들만 들어가던 거를 이제 거진어촌계에도 일부를 개방하고 이렇게 저도어장을 확대한 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6배 넘게 확장된 것에 비하면 어획량은 오히려 17% 정도 줄었습니다. 한 20% 가까이가 줄었는데 그 말은 갈수록 어획량이 줄고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확대된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같은 기간에 어가가 좀 많이 높아져서 어획고 자체는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명태의 경우에 인공부화 방류 사업을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치어를 만들어서 지금 그 바다에 이제 내보냈는데 그게 다시 들어왔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 못 잡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명태 인공 양식이 2014년도에 성공을 해서 2015년도부터 이제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100만 마리를 이제 방류할 예정으로 있어요. 지금 80만 마리는 방류를 했고 20만 마리는 겨울에 이제 방류하려고 하는데 그 방류의 효과인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동해안의 어촌계의 정치만이라든가 이 어선에서 명태가 간간히 올라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한 200여 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서 좀 우리 나름대로 놀라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제는 이 자원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여건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또 이 해양수산부에서 이 명태는 국민 생선이다. 국민 생선을 국민의 밥상 위에 올려야 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고성에 있는 한해성 수산지원센터에다가 이 명태 생산전도 신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차가운 바닷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취수관을 33억을 취수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명태가 좀 자원이 회복이 될 것 같고 우리 김인성 우리 기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도 이제 이 명태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명태야말로 남북한이 협력을 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같은 바다를 사용하기 예전에 제가 78년도에 고등학교 막 졸업하던 무렵에 말이죠. 고성 거진에 그 친구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명태 이제 할복 작업하는 걸. 그렇게 명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가 어려우니까 명태가요. 1974년에 6만 4천여 톤이 잡혔습니다. 6만 4천여 톤. 그런데 2004년에 30년 만에 64톤으로 100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처음으로
100톤 미만으로 잡힌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1톤, 2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1톤이었고요. 그러니까 명태를 남북이 협력해서 취업 확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태 자원을 살려내거나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은요. 이 동해안에 명태뿐만 아니라 오징어에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여러 가지 어종이나 문어라든가 여러 가지 어종들에 적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춘 그 해양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의 그 어획량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그 이렇게 정말 반찬 없을 때 그렇죠. 생태, 동태 정말 사다가 너무 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한 마리당 50만 원씩 그 배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면서 명태를 잡아들이고 이게 엊그제 정말 너무나 그 서글픈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태라는 어종 하나 또 오징어까지 해서 명태와 오징어 두 가지를 우리 남북 협력 사업으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엄청난 일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북한에도 명태가 잘 안 잡힙니까? 어떻습니까? 북한 지역에서는요 지금 명태가 이제 명태 자원조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원조사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조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북한에서도 동해안 쪽에 그 어획량, 서해안 어획량은 얼마 전에 제가 노동신문에서 봤는데 뭐 6만 톤 정도 잡혔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동해안이고 서해안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정확한 우리처럼 정밀한 그런 레이더나 이런 다른 활용해서 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인구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산 자원을 정확하게 안다 북한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북한의 그 인구 조사를 올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그러니까 수산 자원에 대한 것도 우리 강원도가 다른 기관보다 더 먼저 동해안의 수산 자원을 같이 협력 조사해보자 하는 걸 던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바다 사업이 잘 되면은 이제 명태 양식 기술 북한도 뭐 그런 거 이제 아까 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그 선진화된 기술 같은 것도 뭐 이전할 수가 있겠군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북한의 명태 양식 기술력이 높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더 뛰어나겠죠. 그런데 명태 자원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작을 했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이 동해안 전체의 그 명태 지도, 명태가 살아가는 어디에 많고 그렇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지도를 그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한 걸음 한 발자국을 나가는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이제 명태라는 게 치어를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내도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그 환경 수온을 맞춰주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술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환동해 본부에서 준비할 거라고 보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환동해 본부에서 평화의 바다 TF가 구성이 돼서 이제 이 방송일 기준으로 이달 25일 날 회의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TF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TF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혹시 우리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학교 강릉 원주대학교 교수님하고 우리 어업인들하고 그다음에 수산 관련 민간 단체 등 한 14분으로 이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서 우리가 강원도가 마련한 평화의 바다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또 민간 차원의 아이디어, 또 우리 어민들이 북한의 실정이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압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의견도 받아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통일부하고 접촉을 해서 빨리 국가 사업화하는데 역점을 돌려갑니다. 물론 우리가 평화의 사업 계획 지금 자체도 해양수산부하고 사전에 교감하여서 이 사업 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걸 국가의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단체, 우리 동해안 지역의 정치인들 이런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루빨리 국가 시체화할 수 있도록. 이게 뭐 잘 되면 명태뿐만 아니라 오징어도 잡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명태하고 오징어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동해안에서 명태하고 오징어를 빼면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피서철인데 동해안에 오신 분들이 오징어 못 드셔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동해안은 오징어를 먹어야 회를 먹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이제 북한 수역에서 지금 그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평화의 바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역하고는 다른 수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 어선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해서
이제 원산에서 원산 앞바다의 한 90마일 해상 이제 배타적 경제 수익지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평화의 바다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는 이 평화의 바다의 사업 계획에 그 사업 아이템을 넣어서 이걸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산업은 동시에 추진이 됩니다. 이 도로라든가 인프라 같은 경우는 도로를 깔아야 그다음에 차가 다니지만 우리는 그냥 바다에 바로 장비가 어선이 들어가서 조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평화의 바다하고 이 북한 경제 수역에 가서 입어하는 문제는 동시에 추진을 해서 빨리 합의가 되는 것부터 추진을 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자원도 보호하고 하는데 역점을 둘. 중국 어선 들어갔는데 우리도 뭐 정당하게 입어료 많이 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잡으면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